인천과 부천 지역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들이 또 발생했습니다. 부천 확진자들은 서울 콜센터 확진자의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서울 콜센터 확진자들 중 일부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중교통 감염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교회 일부 목사들이 예배 대신 거리 봉사에 나섰습니다. 예배를 자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요즘 수제 마스크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죠. 필터를 끼울 수 있도록 만들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구로 콜센터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구로 콜센터가 수도권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확진자의 상당수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감염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방역 대원들이 지하철 역사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사람들의 손이 많이 닿는 출입문 손잡이, 에스컬레이터 레일, 그리고 의자까지 꼼꼼히 소독합니다. 구로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이 역을 다녀갔다는 게 알려진 뒤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이제 사람 손에 이제 닿는 부위야 바닥에 있는 균 같은 거를 잡습니다. 구로 콜센터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10일 오전 기준 102명. 이들의 거주지는 서울에만 12개 구에 걸쳐 있고 경기도와 인천 곳곳에도 퍼져 있습니다. 최소 23개 지자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문제는 확진자 상당수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지침상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접촉한 사람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는 것을 고려하면 확진자와 동승했던 승객 상당수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확진자가 마스크를 끼지 않았다면 감염 위험은 훨씬 높아집니다. 증상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만약에 대중교통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동을 했다 그러면 사실 그 대중교통 내부가 다 오염이 되고 그 가운데서 확진 환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가려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정. 대중교통이 코로나19 확산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을 강조합니다. 제대로 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으면은 100% 감염 안 된다고 얘기는 못해도 상당수가 예방이 됩니다. 옛날에 메르스 사례나 이런 거 다 보면 마스크 한 장의 위력이 굉장히 큽니다. 네.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성능이 검증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마스크만 믿어서는 안 되는데요.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지 모르는 이런 손잡이를 만질 경우 입이나 코에 손을 갖다 대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 3개 지자체는 구로 콜센터를 통한 추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대중교통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 경우 특정 시간 대중교통에 승객이 붐비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청과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단체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죠.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인천 지역 목회자들이 예배 대신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예배를 자제하면서 거리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은 차가운 부평역의 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하나씩 건네지는 작은 선물, 마스크와 먹을거리입니다. 인천 지역 목회자들이 수요일 저녁 예배 대신 거리로 나섰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우려에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모이는 예배 대신 거리에 노숙자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특히 노숙자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료급식 등이 끊겨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은 먹을 곳이 없었고요. 그리고 노숙인 쉼터에 들어가도 지금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정말 이 거리 노숙인들에게 먹을 것을 지원해주고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거리 활동에는 인천 지역 10개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목회자들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하루빨리 극복되길 희망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 힘든 시기 잘 견뎌내시면 벌써 봄이 왔으니까 이제 피어나는 꽃들처럼 우리 안에도 희망이 새롭게 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모든 분들이 어렵고 다 힘드네요. 그럴 적에 우리가 서로 내 생각만이 아니라 남도 좀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더 이렇게 끌어오르면은 코로나도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지역 종교계도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와 연관돼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필 기자, 먼저 인천 지역 추가 확진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2명이 지금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서울 구로구 콜센터와 연관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한 명은 27살의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인데요. 네. 콜센터 건물 9층에 있는 그 입주한 앱 개발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콜센터 확진자들 중 이제 지인은 없었고요. 3월 초부터 기침 등 이제 어떤 증상을 보였는데 네. 지난 11일 부평구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추가 확진자는 35살의 남동구에 거주하는 남성인데요. 네. 이 콜센터 건물 10층 그 상조 회사의 근무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3월 초부터 기침 등 증상이 있었고요. 11일 남동구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12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7명입니다. 네. 그리고 이 중 17명이 그 서울 구로구 콜센터 건물과 연관이 있는 확진자들인데요. 인천 지역 전체 확진자의 63%가 이 콜센터와 연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콜센터와 같은 건물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 네. 지금 이 서울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부천 지역도 이 서울 콜센터와 관련해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부천에서 이제 12일에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네.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들 모두 교인입니다. 그 서울 콜센터 다니는 건 아닌데 서울 콜센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부천 시민이 다니던 교회의 교인들인 겁니다. 네. 그 지난 8일 이들은 이제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6명의 접촉자가 있었는데 이 중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정부가 이제 예배 등 종교 시설 이렇게 밀집된 곳에서의 어떤 이런 좀 모임들을 자제해 달라라고 이제 종교 단체들에게 지금 당부를 하고 있죠.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참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도 자신의 SNS에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서울 콜센터의 여파로 수도권 상황만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라면서 이렇게 우려를 표했는데요. 네. 현재 부천 지역의 누적 확진자 수는 27명이고 이 중 6명이 서울의 콜센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로구 콜센터에서 시작된 이 집단 감염이 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라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인천시가 이 콜센터 관리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건의를 했는데요. 네. 박남춘 인천시장이 그 중앙정부가 이제 실태 파악 및 복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그것을 이제 그 점검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콜센터 업종을 금융업과 서비스로 나눠서 각각 금융감독원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게 정세균 총리가 업종별로 나눠 관리하는 것에 공감한다라고 네.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업종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펼쳐질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요즘 마스크 한 장 구하기 참 어렵죠. 구매가 어렵다 보니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나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서 직접 마스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십 대의 재봉틀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작은 천조각을 붙여 꼼꼼히 박음질을 하면 한쪽에선 필터가 들어갈 안감을 덧댑니다. 쓰고 벗기 편하도록 모양도 내고 정성스럽게 다림질까지 마치면 제법 모습을 갖춘 수제 마스크가 완성됩니다. 마스크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이들은 김포시 평생학습관 수강생들과 자원봉사자들,
취약계층에게 손수 만든 마스크를 선물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마스크 보급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못 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형편이 안 돼서 못 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김포시에 거주하시는 그 취약계층을 위해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보급해드리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닷새 동안 만들 마스크는 모두 2,000장. 봉사자는 100명이 모였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든 마스크에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면 마스크를 권장을 좀 해주고 있고 그래서요. 건강한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걸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이게 취약계층 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면 마스크 제작이 완성되면 벚꽃 끼울 수 있는 필터까지 한 묶음으로 포장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14개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이번 마스크를 기증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봉사자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금 평생학습센터와 우리 봉사자들이 함께 지금 마스크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마스크. 그 어느 때보다 귀한 마스크입니다. 플루TV 뉴스 이세진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용 드론까지 등장했습니다. 김포에서는 지역의 한 드론 전문 업체가 자체 보유한 드론으로 방역 활동을 하겠다며 자원하고 나섰는데요. 이 업체와 김포시는 한강중앙공원과 은열공원을 비롯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신도시 공원을 대상으로 드론 방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전국 초중고 개학 연기와 함께 어린이집 개원도 22일까지 추가 연기가 됐는데요. 인천시에서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어떤 대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재석 인천시 육아지원과장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공항시 육아지원과장 윤재석입니다. 네,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 돌보미들에게 마스크 10,000장을 긴급 지원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취지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셨습니까? 네, 그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각급 학교가 이렇게 휴원을 하게 되면 아이 돌봄 서비스나 긴급 돌봄이 이제 돌봄 서비스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럴 때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는 그 대부분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공중에 노출된 상태에서 가정으로 파견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은 때는 그만큼 돌보미의 감염 위험이 크고 또한 돌보미를 통한 이용 가정의 감염 위험도 또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돌보미의 안전이 이용 가정의 아이와 또 가족의 안전이라고 할 것이므로 네. 우리 시는 우선적으로 현재 활동 중인 돌보미 1,003명에게 공적 목적 마스크 1만 개를 지원하였고 코로나 진행 상황을 보면서 1만 매를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개학과 개원이 늦춰지면서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아이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영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아동에게 부모의 맞벌이나 또는 부모가 장애가 있거나 또는 부모 부재 상황에서 가정을 방문하여서 단시간 또는 종일 아이를 돌봐주는 공공 서비스를 말해요. 돌보미는 그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하원 등을 지도를 해주거나 네. 또는 준비물을 챙겨주고 또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도 해주고 놀이터에 같이 나가서 놀아주고요. 또 종일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목욕이나 젖병 세척 같은 것 등 가사 서비스까지 추가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예.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말 사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특히 아이 돌보미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죠. 돌보미를 위한 그 근무 환경 개선 등의 뭐 지원이 있습니까? 예. 이 우리 시 아이 돌보미는 현재 한 1,0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를 우선 지원한 것 외에도 손소독제를 자율적으로 구매를 하고 청구를 하면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 시행해 둔 상태입니다. 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돌범위의 근무 여건과 처우는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17개 시도가 다 유사한데 중앙정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국고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이를 좀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 인천 여성가족재단에다가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이돌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나 돌보미들의 처우를 좀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지도를 마련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빠른 시간 안에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 그렇게 감염,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긴급 돌봄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특히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예. 이 긴급 돌봄 부분은 우리 아이돌봄이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시가 지금 운영하는 그 돌봄 시설들 전체를 통해서 지금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현재 감염병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또 부모의 경제 활동을 지원한다는 큰 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돌봄 서비스 외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학교 등에서 이용 시설별로 또 발달 단계별로 긴급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네. 저희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이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모 부재 중에 돌보미를 통해서 교육이나 외출 등은 자제되고 집안 내에서 보호가 우선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이돌봄이 보호와 관련해서는 개인위생관리나 방역장비 우선 지원 등을 통해서 감염 위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이렇게 실내 양육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걱정이 정말 많으실 인천시 학부모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네, 인천시는 현재 시정의 최우선을 코로나19 종식에 두고 모든 영역에서 힘을 쏟고 있어요. 부모님들께서도 아이에 대한 내부 접촉과 또는 거리두기 이 등을 슬기롭게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서에서는 시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힘쓰고 특히 아이돌봄이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또 부모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석 인천시 육아지원과장과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계양구 자원봉사센터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면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계양구 동보장협의체 연합회에서 기탁한 성금 300만 원이 이번 봉사활동의 자본금이 됐는데요. 이들 단체는 면 마스크 5,000매를 만들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지역사회에서 힘을 모아줘 감사드린다며 주민들께서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관리 등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부평 산곡 이동 행정복지센터에 면 마스크 50장을 기부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고 행정복지센터를 떠났는데요. 50장의 마스크는 모두 기부자가 한 땀 한 땀 직접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곡 이동은 기부받은 면 마스크를 지역의 장애인과 홀몸 노인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